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사관학교 2026학년도 11번 주제 문제인데요.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셔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뭘 알아야 될까? 첫 번째, 대조죠, 대조. 뭐와 뭐가 대조를 이뤘나요? 그렇죠. 우리가 A, B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 A가 뭘까요, 여러분? 그죠. 디지털 컴퓨터죠. 바로 보이죠. 너무 고맙죠. 자,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인간, B네요. 그러면 뭐 거의 한 70% 했네요. 그쵸? 이건 디지털 컴퓨터고, 이건 인간이에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그 속성, X1, X2, X3를 찾고, 자, 여기는 인간이에요. 휴먼. 자, 여기는 뭐요? Y1, Y2, Y3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인간 나왔네요. 그럼 B죠, B. 그쵸? 예, 그 다음에 formal symbol. 이게 뭘까요? 이게 A일까요, B일까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formal symbol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라는 게 뭔지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자, 컴퓨터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0과 1이라는 숫자, 문자, 코드를 이렇게 쭉 나열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알고리즘이 뭐죠, 여러분? 규칙이죠, 규칙. 규칙들의 모음이잖아요. 규칙들의 모음. 좀 영어로 쓰면 a set of rules가 되겠죠. 좀 지우고 갈까요? 자, 규칙들. 자, 얘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인간은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A, B. 인간은 뭘까요? 그렇죠. 인간. 이게 뭘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찾아봐야죠. 자, 이게 A였고요. 자, A는 어떻게 되나 또 계속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X1, X2 나오겠죠. 계속. 자, 그 다음에 U 나왔네. U. 여러분은, 자, 우리겠죠. 여러분은 이 점 하면서 또 결속이 강하게 됐겠고, 쭉쭉 갔어요. 자, 원칙상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인간일까요? 디지털 컴퓨터일까요? 인간일까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려웠어요. 자, 이제 요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자, 여기 또 he 나왔네요. 그럼 이건 A일까요? B일까요? 자, 쭉 나왔고요. 또 he 나왔고요. 또 he 나왔네요. 자, 쭉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디지털 컴퓨터도 이건 분명히 A겠죠? 디지털 컴퓨터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림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림 이론에 대해서. 저 강의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땀 한 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해 보고요. 자, 전형적인 텍스트 구조. 우리가 A, B, 그리고 X1, X2, Y1, Y2. 자, 이거 전형적인 구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배경 지식 한번 쌓아볼게요. 여기 이 글은요, 우리가 요즘 이제 시의 적절성, 요즘 이제 AI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 AI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컴퓨터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AI도 또 강한 컴퓨터가 있고 위크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이거 나중에 나오면 아시기로 하고, 이 강한 컴퓨터 AI는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냐? 디지털 컴퓨터, 우리로 말하면 A죠. 디지털 컴퓨터가 수행을 해요. 진짜 정신적인 상태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강한. 요 주장의 반대 입장을 이 저자, 이 author, 이 저자는 요 입장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critic, 비판을 가는 거예요. 야, 강한 AI가 어딨어? 강한 AI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디지털 컴퓨터가 진짜 정신적인 상태도 해. 뭐와 똑같이 완전 인간의 의식과 똑같이 어떻게 함으로써 단지 심벌을 조작해. 그냥 심벌을 단순히 조작을 했는데도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비슷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AI, 강한 AI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힐러리 푸만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철학자들 주장을 하는데,
정신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계산이야. 컴퓨터야. 컴퓨터도 똑같이 해. 뭐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자, 러닝. 지금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것이 다 컴퓨테이셔널이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뇌 하드웨어에서. 자, 그래서 뭘 암시하냐? 아주 충분히 정교한 컴퓨터라면, 정교한 컴퓨터라면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AI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옛날에는 이게 에이 완전히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 요즘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강한 AI라는 것은 뭐 주장하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 된 컴퓨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정신도 갖고 있다. 인지적인 상태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그 자체가 이해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정신적 이해, 완전한 이해, 그러니까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AI, 스트롱 AI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이 컴퓨테이셔널 이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컴퓨테이션 이론, 정신에 관한 컴퓨테이션 이론이 있는데 어떤 거냐? 디지털 컴퓨터는 작동이 돼요. 어떻게 해서? 자, 포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시스템에서, 그럼 형식적인 반대는 뭐겠습니까? 의미적인이에요. 형식과 의미, 그러니까 form이라는 것과 이 형식과 meaning,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형식, 언어학에서 이 형식과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포멀 시스템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자, 조작을 해요. 심벌을 이렇게 0이라든지 1 같은 거를 조작을 해요. 뭘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없이? 의미가 없이, 의미에 상관없이, 의미에 참조 없이 단순히 심벌을 조작해. 그러니까 기계적 관점이죠. 이건 기계적이고 여기는 의미적, 인간인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돼요. 포멀 시스템이 뭐라고요? 이론. 형식 시스템 이론. 예를 들어서 튜링 머신 같은 거로 자, 인간의 마음은 정보 처리 과정이고 사고라는 것은 컴퓨테이션의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의 저자는 이거하고 반대예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단지 네 컴퓨터는 형식이야. 의미는 인간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글에서의 주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전제가 첫 번째. 컴퓨터라는 녀석은 그냥 기계야. 이 포멀 그냥 형식만 이렇게 심벌만 그러니까 기호만 조작하는 기계야. 조작기. 그냥 신텍스 규칙만 갖고 있어. 규칙, 문법, 언어적으로 봤을 때 구조 이런 과정만 널 알고 있는 룰만 갖고 있는 컴퓨터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룰만 적용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글에서 전제 두 번째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머리라는 것은 이 정신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 번째는 신텍스 자체. 이 신텍스는 뭐예요? 룰이에요. 룰. 문법이나 이런 룰만 갖고는 우리의 의미를 만드는 데에 충분하지도 않고 구성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룰만 가지고는 신텍스만 가지고는 구성되지도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를 얘기하는데, 의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한마디로 컴퓨터를 조작해. 신텍스로 조작해. 심벌을 조작해. 그냥 기계적으로 해. 룰만 반복해.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리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머리를 소유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가져왔는데, 자, 이게 뭐죠? 기호죠. 심벌이죠. 이 심벌의 의미가 있나요, 지금? 그냥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outside 외부에서 누가 인간이 혹은 당신이
나 이거를 뭘로 의미를 하겠어라고 부여를 하는 거죠. 이 형식이에요. 이건 포멀, 이 형식. 이거는 형식이고 인간이 이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매우 단순해요. 사실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복잡한 거지. 컴퓨터하고 인간, 컴퓨터는 그냥 조작 기계다. 그냥 0과 1이라는 이 숫자를 혹은 문자를 조작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정신이 없다. 여기는 정신이고 여기는 의미다. 이건 단지 형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냥 형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폼, 형식과 의미가 대조를 이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자, 요걸 여러분 오늘 배우실 때 요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약하고 요 문제 봅시다. 신텍스라는 것은 구문, 형식, 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형식, 폼, 문법, 규칙인데 이거는 이 자체가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신텍스적인 유창성, 그러니까 신텍스를 잘해, 규칙 배열을 잘해, 규칙 배열을 막 잘해. 그거 누구예요? 컴퓨터죠. 컴퓨터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소스 코드를 수행 잘 하잖아요. 이 코드대로만. 이 유창성이 있어요. 이 뭐를 유창하게 해요? 신텍스 룰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 미닝을 완벽하게 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이 글은.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 또 소속 집합 한번 잡아봅시다. 자, 신텍스라는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적인 심벌이에요. 형식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심벌의 조작이에요. 이 심벌이라는 신텍스라는 것은. 그다음에 형식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룰을 기반으로 한 그런 표상이에요. 룰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심벌이라는 것은 단지 배치되고 조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머 룰이 되고 로직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논리의 게이트가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리고 프로세싱이에요. 이게 프로세싱이고 디지털 컴퓨테이션이죠. 이게 그 내재적인 심벌을 조작하는 거고 불충분하게 마음을 불충분하게 불충분하죠. 우리의 마음이나 머리를 복제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죠. 이거는 기능주의 관점이에요. 아, 이 중요한 말 나왔네요. 기능주의 관점이에요. 기능주의란 건 뭐예요? 멘탈 상태가 우리의 기능적인 역할과 동등하다고 보는 관점. 이게 뭐예요? 스트롱 AI죠. 스트롱 AI.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이게 신텍스를 조작하는 거고 심벌을 조작하는 거고 형식적인 심벌 조작이죠. 그래서 컴퓨터의 조작이다.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세스. 순수한 뭐예요? 컴퓨터는 순수한 신태틱하는 거죠. 룰북이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룰을 적용하죠. 조작하는데 심벌을. 그래서 프로세스, 심벌을 프로세스예요. 바이너리 코드 0과 1 뭐 데이터 같은 거를 뭐를 기본으로 해서요? 의미? 아니요. 신텍스 룰에 의해서. 그래도 컴퓨테이셔널 과정이고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의 본성이죠, 이게. 그리고 내재적으로 뭘과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요? 컴퓨터널 시스템의 한계를 갖고 뭐가 없어요? 미닝이 없어요, 미닝.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거. 그 다음 이번에는 semantic. 이거는 의미입니다. 의미. semantic. 의미인데, 의미. 컨텐츠예요, 컨텐츠. 심벌의 컨텐츠. 웨이브에서 부여한 거예요. 진짜 이해는 신텍스죠. 아니, 죄송합니다. semantic이죠. 진정한 우리의 정신이고, 진정한 머리죠. 내재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에. 그리고 특질, 본성이 있죠. 생각의 존재가 있죠. 무언가 존재하는 생각의 그런 본질이 있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컨텐츠고, 의미, 의도, 주관적인 경험도 들어가죠. 의미에. 내가 이때 어떤 심벌을 만들었어. 이렇게. 나는 이거를 뭘로 보겠다? 주관적인 어린 시절의 나비. 어린 시절의 나비로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시멘틱. 자,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뭐가 부족해요? 시멘틱이 부족하겠죠. 의미가 있고 의도적이고 멘탈 컨텐츠죠. 인간의 머리, 마음에 진정한 이해죠. 시멘틱 의식이 되겠죠. 인간의 사고죠. 풍부하겠죠. 감정을 넣기도 하고 의미도 넣고. 자, 뭐 이상이에요? 기능적인 거에 단지 기능적 룰 베이스 행동의 그 이상이죠. 시멘틱이 자,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about this 내용입니다. 의미, 내용, 의미, about this. 자,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의미요, 내용입니다.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상태죠. 그다음 인간의 생각에 시멘틱한 풍부성을 갖고 있고 의미의 구성 요소죠. 인간의 생각에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예요. 이 의미. 자, 이제 이해되셨죠? 너무 간단하죠? 한번 쉽게 얘기하면 폼이냐, 그렇죠? semantics, 의미냐, meaning이냐. 요건 syntax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 언어학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 단어, 개념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언어학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전반부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중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선생님하고 지금 배경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디지털 컴퓨터. 자, 우리가 A와 B 이렇게 나왔죠. 디지털 컴퓨터는 자, 뭐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심벌을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장치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참고가 없어요. 뭐에 대한 참고? 그렇죠. 그들이 뭐예요? 그들. 심벌이죠. 심벌의 의미나 해석에 참고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해석이 없는 그런 기호만을 조작하는 기계다는 기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텍스죠. 형식적이죠. 형식적. 이게 기계적이죠. 자, 이해되셨죠? 이거 뭐 한 겁니까? 디지털 컴퓨터를 정의를 내린 거죠. 자, 이제 핵심 저희 나왔네요.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반면에 나왔어요. 반면에. 인간 나왔네. 인간. 자, A죠. A. 인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B죠. 아이고. B. 자, 인간은 어떨 때냐? 인간이 생각을 해요. 인간을 생각할 때 무언가를 해요. 자, 제너럴 나운이죠. 무언가를 할까요? 그렇죠. 훨씬 더 이상을 해. 뭘 이상을 하겠습니까? 이 대시 뭐겠어요? 이 그렇죠. 심벌을 조작하는 것. 심벌을 조작하는 것 이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2번 문장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심벌을 조작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 이것이 약간 디지털 컴퓨터보다는 좀 위에 있다. 디지털 컴퓨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정신이 어떻다? 그렇죠. 좀 더 위에 있는 거죠. superiority가 있는 거죠. 지금 AI, 스트롱 AI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고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정신이 더 superior. 왜? 이거 단순히 심벌을 조작하는 것 더 이상하니까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3번. 인간의 마음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B죠, B. 인간의 마음은 또 나왔네요. Y1, Y2라고 할까요? Y2 이걸 Y1이라고 그러면. 자, 아주 의미가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생각, 의미가 있는 감정, 의미가 있는 멘탈 컨텐츠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걸 Y2로 싹 잡으면. 자, 여기서 무언가 더 이상의 것을 한다고 했더니 무언가 더 이상의 것에 대한 요 무언가의 이 제너럴 나운이죠. 이 제너럴 나운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죠, 여러분. 1, 2, 3를 갖는 거죠. 누가? B가. 인간의 마음이. 자, 이해됐나요? 인간 한마디로 의미를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거는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은 거. 더 많이 있는 무언가가 이거니까. 컴퓨터는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이제 4번. 포멀, 여기 심플이란 말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당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와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이게 뭐다? 그렇죠. 이 A다. 심벌만 조작하니까. 형식적인 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느낌이 와야 돼요. 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formal symbol, 요 formal symbol은 그 자체, 이 formal symbol이라는 그 자체로서 never, 충분하지 않아요. 뭐래?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인간의 정신, 의미죠, 의미. 멘탈 컨텐츠, 의미에 충분하지 않아요. formal symbol은 그 자체로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의미에 충분하죠. 왜? 심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상 본질적으로 심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니까 이거 not p면 not q이죠. 자, 해봅시다. no except니까 not p면 not q죠.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어떤 한에서를 제외하고 어떤 한인 걸 제외합니까? 누군가 시스템 바깥이란 건 무슨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이죠. 디지털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바깥에서 누군가가 인간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 자, 심벌이에요. 대문 심벌. 요거. 그렇죠. 미닝이죠. 미닝. 와. 그래서 4번이 굉장히 어렵게 낸 거다. 미닝에게 심벌에게 미닝을 주는 컴퓨터 시스템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의미를 주는 것이 있는 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뭐뭐 한인 것을 제외하면 의미가 결코 가질 수 없어요. 심벌은. 그 말은 외부 컴퓨터 시스템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미닝 심벌에게 미닝을 주면 P면 Q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벌 자체는 그것에 의미를 주지 않는 한 누군가가 심벌에 의미를 주지 않는 한 결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 말은 컴퓨터가 기호를 조작하잖아요. 기호를 조작하면 의미가 생성된다, 생성되지 않는다, 생성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에서 internal, external 외부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거죠. 외부에 있는 에이전트가 심벌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 한 심벌은 의미를 못 가져. 컴퓨터가 아무리 심벌을 조작을 해도 의미를 가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갑자기 이제 유도 나왔죠. 여기서 유. 자, 너가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뭘까요? 이러한 점. 그렇죠. 심벌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심벌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상해 법으로써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 5번은 심벌 그 자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이 나옵니다. 실험 봅시다. 한 언어만 사용하는 영어,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몰라. 중국어는 모르는 사람. 단지 영어만 말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 갇혀 있냐면 방에 갇혀 있는데 뭐만 가지고 있어요? 룰북만 가지고 있어요. 자, 룰북만 가지고 있고 조작을 해요. 뭐를? 차이니스 심벌을 조작해요. 이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하는 짓이죠. 이건 컴퓨터가 하는 짓을 누가? 인간이 한번 해보자. 이거 컴퓨터처럼. 완전히 비유를 든 거죠. 비유.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자, 컴퓨터의 룰에 따라서, 다시. 여기서 핵심은 룰이죠. 컴퓨터의 룰에 따라서 심벌을 조작하기 위해서 룰북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만 조작하겠다? 그렇죠. 신텍스만, 그렇죠. 매니퓰레이션을 하겠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짓이죠.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짓을 누가 한다? 요 사람, 히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히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 이 점을. 어떤 점을 이해해요? 심벌 조작만으로는 의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컴퓨터에 있는 상황, 컴퓨터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 컴퓨터처럼 한번 행동해봐. 글쎄 네가 의미를 이해하면 의미를 이해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면 의미 이해 못한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컴퓨터의 룰, 여기 룰북, 다 같은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심벌을 조작한다. 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저도 한 번 쭉 읽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5번, 6번 이거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서도 원리상이에요. 원리상은 이론상 이런 뜻이에요. 이론상. 외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리상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컴퓨터예요. 원리상 그는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뭐에 대한 테스트냐면 차이니즈를 이해했나? 에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했대. 그럼 이해했나? 왜 통과했냐면 monolingual speak English가 적절한 답 심벌을 만들어냈어요. 뭐에 대한 반응으로? 차이니즈 질문. 그러니까 차이니즈 질문을 했는데 요 he가 신텍스를 조작해. 룰북만 보고 신텍스만 조작해가지고 답을 줬는데 그게 괜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가 보기에 우와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신텍스만 조작하고 룰을 따라가는 알고리즘만 따라간 것에 불과하는데 심벌을 조작한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그 차이니즈 문제의 응답에 차이니즈의 심벌을 적절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자, 이 튜어링 테스트도 제가 뭔지 찾아봤는데, 자, 뭐냐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셔요. 이게 지금, 이게 기출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보시면, 하나는 여기는 컴퓨터예요. 여기는 컴퓨터. 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A라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텍스트로 말로 한 게 아니라 텍스트로 텍스트로 딱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10번 문제까지 딱 줘요. 그럼 컴퓨터가 대답하겠죠. 또 여기도 똑같이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를 대답해요. 그래서 답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답을 딱 보고 이 심사위원은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컴퓨터가 말한 건지 인간이 말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점수 몇 점, 여기는 점수 몇 점, 이렇게.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70점이 넘으면 통과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이제 어떤 학자가 개발을 해서 해본 거죠. 그래서 AI 컴퓨터가 정답을 했을 때, 채점했을 때 인간과 구별이 안 되면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점 이상 맞으면 통과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가 대답을 했는데 두 대답을 보고 제3자가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거 인간이 한 거다. 이거 컴퓨터 한 거다.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원리상 그는 누구예요? 룰북만 가지고 컴퓨터 룰에 따라서 자 했는데 이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차이니즈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해 버렸어. 왜? 그러고 적절한 차이니즈 심벌을 얘기했어요. 심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들을 차이니즈 이런 글자들을 룰북만 보고 차이니즈 질문에 대답에 이런 글자들을 잘 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한 걸로 겉보기에 본 거예요. 원리상 통과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이해하지 못해. 단 한마디도. 요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신텍스는 엄청 잘했어. 컴퓨터처럼 신텍스는 엄청 잘했어. 근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차이니즈 단 한마디도 이해 못해요. 왜요?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벌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알지 못해. 단 한자도 의미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룰북만 가지고, 그렇죠? 한마디로 신텍스 그러한 룰만 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서 겉보기에 이론상에 통과한 것처럼 보였으나 신텍스가 막 작동하고 신텍스로 룰이 막 그래머가 맞으니까 이거 사람 같은데 이거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했지만 실제로는 이해를 못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겉모습과 본질의 차이가 일어난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해죠. 겉으로. 근데 진정한 이해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행동, 우리가 아웃풋 했잖아요. 좀 어떤 정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텍스죠. 신텍스 조작이죠. 신텍스 매니플레이션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곧 뭐다? understand는 아니라는 거죠. understanding은 아니다. comprehension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신텍스 조작에 의해서 만든 결과물, 아웃풋이나 퍼포먼스가 comprehension이 되지 않는다. understand가 되지 않는단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주겠죠. 그러나 만약, 자, if 그가 이해하지 못했죠. 차이니즈어를 이해하지 못했죠. 결과가 이해하지 못했죠. 뭐뭐 덕택에.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컴퓨터 프로그램 룰북을 가지고 뭘 위해서 차이니즈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의 조작,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컴퓨터의 신텍스를 조작한 덕택으로만 얘가 조작을 했죠. 그런데 어때요? 차이니즈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너도 우리가 인간이 컴퓨터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신텍스 조작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나자 어떠한 다른 디지털 컴퓨터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여기 뭐가 생각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써보면 any other 디지털 컴퓨터는 뭐예요? does not이죠. does not 이해하지 못하죠. 뭐예요? understand 이해하죠. 왜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인간도 컴퓨터 환경에서 해봤잖아. 신텍스 조작을 열심히 했잖아. 룰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열심히 조작했잖아. 그렇죠? 이 차이니즈를 이해한 것에 대한 이해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 평가를 이렇게만 이 덕택에 by virtue of 뭐뭐 덕택에 뭐뭐 때문에 운영했기 때문에 차이니즈를 이해하기 위한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만 이렇게만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차이니즈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른 어떠한 디지털 컴퓨터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글도 어려웠어요. 첫 번째 왜 어려웠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야 되죠. 이것도 어려웠어요. 여기 앞에 끊어야 되고 이렇게. 자, 왜냐하면 자, 어떠한 컴퓨터도 자 보세요. 러닝 더 프로그램 단지 러닝 더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텍스 조작이죠. 신텍스 매니플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컴퓨터도 인간이죠.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어떠한 컴퓨터도 가질 수 없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어 아까 안에 사람이 컴퓨터로 운유해서 지금 이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규칙과 심벌을 완벽하게 매니플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없었죠. 그렇죠? 이해가 없었죠.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컴퓨터도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우리 앞에 실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컴퓨터 이해 못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가진 것은 뭐예요? 오직 규칙과 심벌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생성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외형적으로만 지능을 모방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실험에서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잉글리시만 하는 사람, 모노링귀스틱 했던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심벌을 이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왜?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벌이라는 것은 시멘틱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공했잖아. 테스트는 겉보기엔 성공한 아웃풋, 퍼포먼스는 성공했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그러한 내용이나 언더스탠딩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곧 의도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글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제 여기다 써보면 이 얘기죠. 여기다 써볼게요. computation. 우리가 computation 했잖아요. 이 computation 했다고 해서 신텍스 조작을 했다고 해서 produce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뭐죠? semantic을 만들 수 없는 거죠. semantics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컴퓨터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됐죠?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진보된 알고리즘이죠. 자, 아웃퍼폼은 더 잘한다. 인간의 창의성을 더 잘하는 아주 진보된 알고리즘인가요? 이 글의 주제가? 아니죠. 이거의 반대 개념이죠. 심볼릭 데이터, 아주 발달한 그런 언어에 있는 심볼릭 데이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한 단어처럼 봐야 되겠네요. 아주 진보된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에서의 심볼릭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정서적 지능이 언어의 과정에 기여를 하고 있나요? 정서적 지능이 높으면 언어의 과정이 높아지나요? 자, 심볼릭 조작. 자, 이건 같지 않다. 그렇죠. understand과 같지 않다. 심볼릭 조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해를 하나요? 그렇죠. 이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4번이 이퀴벌런트는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조작에서의 관련된 자연어 처리. 이건 AI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 조작에 의해 관련된 자연어 처리.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자, 내용의 구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구조는 이 글 전체적인 구조는 별로인데 내용 안에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데 하나씩 해볼게요. 자, 디지털 컴퓨터하고 뭐하고, 그렇죠? 휴먼 빙 인간이죠. 신텍스는 뭐예요? semantics 이렇게 되죠. semantic, semantics 의미. 룰 베이스 조작이죠. 룰 베이스 조작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meaning이죠. 의미. 룰 베이스가 아니고 의미고, 그렇죠. 해석이죠. interpretatio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여기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 뭐가 필요해요? 사고를 하겠죠. 인간의 사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네요. 형식 구조냐? 뭐겠습니까? 당연히 meaning이죠. meaning, 의미고, 멘탈 컨텐츠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오, 좋은 거 나왔네요. 심벌 조작은 뭐예요? 심벌 조작. 그렇죠. 우리는 심벌 조작이 아니라 미닝이 어때요? 굉장히 가득한 thought, 생각이나 느낌이죠. feeling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eaningful thought, feelings를 쓰면 되겠고, 신텍스 유창성 이게 뭐예요? 룰을 잘 따르잖아요. 알고리즘에서 빠른 속도로. 그것도 신텍스 유창성 아웃컴이죠. 아웃풋이 되고 여기는 퍼포먼스가 되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는 그래요. 이거 뭐예요? semantic understand. 의미적인 이해하고는 서로 대조를 이루었죠. computation하고 뭐예요? 그렇죠. understanding이죠. computation과 understanding. 그 다음에 행동적 테스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겉보기에는 아는 것 같은 실제로 뭐예요? 진짜 이해는 안 되죠. genuine understanding이죠. 진짜 이해는 안 되는 겉보기 이해한 거죠. understanding. 프로그램을 조작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서 신텍스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죠? having 갖는 거죠. 뭘 가져요? 그렇죠. 멘탈 컨텐츠를 갖는 거죠. 자, 그 다음 외재적인 수행 능력, 신텍스를 조작하는 그 수행 능력.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comprehension이 없는 거죠. 여기는 우리 인간은 있는 거고 understanding 있는 거죠. understanding. 근데 특히 어떤 understanding에서요? 내재적으로 internal understanding이 있을 수 있겠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수업을 들어야 배경 지식이 쌓여서 다음번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또 도움이 되고, 좀 더 도움이, 한 3단계 정도만 도움이 되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